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는 하나 집밥, 형은 내 밥. 밥 먹어.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아깝다도 이젠 정말 울려버렸다. 밥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일품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시피에 길들여져도 네, 오늘 강명아 씨의 두부 요리 맛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 두부를 네. 기름에 이렇게 지져서 조리하셨는데 저렇게 네. 하면 두부가 단단해져서 잘 으깨지지 않고요. 맛도 더 고소해진다고 하네요. 네. 이 두부는 맛도 맛인데요. 영양도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콩 자체가 이 소고기라고 비유를 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 두부는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저녁 식탁은 어떻게 꾸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안에 사시는 김미희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오. 비트로 색을 입히고 이 빨간색 단풍잎, 노란 은행잎 같은 가을을 담은 김밥을 만들어봤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김밥에 비트 물을 들인 건 좀 처음 봤는데 좀 예. 너무 예쁘네요. 비트 색깔이 여기 있네요. 지금 제 옷 색깔이 약간 비트네요. 인간 비트네요, 오늘. 맞습니다. 네, 너무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요, 합천에서 장학수 씨입니다. 찬바람 불고 몸이 으스스합니다. 감기 기운을 뜨끈한 시장표 돼지국밥으로 날립니다. 아. 깍두기가 예술이네요 하셨어요. 예. 저희도 너무 오늘 맛있겠네요. 점심시간에 돼지국밥 먹었잖아요. 맞아요. 콩나물 국밥이었군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돼지국밥에는 그 부추가 빠지면 안 되는데 맞아요. 부추를 잘 넣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저녁 식탁도 여전히 저희는 궁금합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저 샵 2353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사진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동네 대소사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몸도 마음도 낭낭 18세. 아직도 청춘이라요. 지금은 100세 시대. 아름다운 노후를 위하여. 지난 금요일 진주 실내체육관 앞에 등장한 관광버스 총 70여 대. 오늘 우리 날이니까 우리 여기 와서 재미나게 놀다 가야 돼. 그렇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법정 기념일 노인의 날. 노인의 날 행사. 그다음에 경남시일보 체육대회 왔습니다. 내 노익장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마. 오늘 우리 노인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고생하신 어른들, 우리 한국의 산업화의 주역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그동안 배운 것을 시연도 하고 또 갱년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사기양양을 위한 이러한 체육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3천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님, 아버님들이십니다.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느라고 뜬골 빠지시는 바람에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영희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그리고 2018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황남호 대동.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돼. 그런데 이게 왜? 형형색색 휘황찬란. 복장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호숙지의 서식사장이다. 합천 5학년 1장. 동업장갑, 차원시 동업장갑, 동업 1등. 가상영역을 하는데 우리는 토요시는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 한산대첩 컨셉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김두수 지회장님과 이만민 선수
행하는 가장 행렬. 화려하고도 우아한 퍼레이드가 마치 동계올림픽을 방불케 하는데요. 실버 체육대회 첫 번째 순서 건강체조 경연대회. 자신 있죠? 상 타야죠. 자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측에서 준비하는 건강체조 출발하겠습니다. 노흰대학의 필수 교과목 중 하나인 건강체조. 간편한 맨손 체조부터 고풍스런 부채춤까지. 영양도 좋고, 힘도 좋고,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요. 그런데 야구장 저리 가라! 공연만큼이나 열정 넘치는 파워 응원단! 몸이 아주 행복해요. 어깨 손가락 많이 했어요. 예쁘지? 어를 쉬고 저를 쉬고 차차차 이 하자 좋구나 차차차. 괜찮아. 아직도 청춘이라요. 혼자 나갑니까? 네, 나가요. 혼자 나갑니다. 한양군 어르신들의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를 시작으로 그간 틈틈이 짬을 내 연습한 건강체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어르신들. 네, 잘했습니다. 건강체조 참가 후보 건강하고 진짜 즐겁게 했습니다. 가끔은 그 무대에서 즐기지 못하고 호흡이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단합이 안 되시는 부분에서 약간 단점이 약간 돼요. 한편 별도 경기장에선 또 다른 게임이 한창. 뭔가 열심히 던지는 어머님들. 얼핏 다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뭉툭한 자석이다. 항공. 석공이 뭐 이거 뜻밖에. 항공. 노래 아닙니까 노래? 아닙니다. 항공 협회입니다. 이게. 그럼 정식 선수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종목인 투구와 궁도의 장점을 결합해 만든 생활체육 스포츠 한궁. 오른손 5번, 왼손 5번.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네, 막 던지는 거 아니지. 멀리 그래서 딱 그래갖고. 선을 넘거나 뒤꿈치를 들면 파울이고요. 등 머리에서 등 허리 다리까지 그 척추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따 가운데 딱 들어갔다. 근데 또 안 된다 아이가 봐라. 안 될 때는 왼손이 더 잘 되고 안 될 때는 영 안 되고. 양손 사용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 정신력이 제일 좋아요. 자연스러운 스트레칭까지 하루 이틀 하시는 게 아닌데. 예, 10년 했어요, 10년. 어디가 좋습니까, 어디가? 예? 몸에 정신력이 제일 좋아요. 어깨 아픈 데도 어깨도 좋아지고 허리도 바쁘네. 심해 운동도 좋고 그래. 말해 못해 백문이 불여 일견. 아 이거 너무 잘 된다. 찰떡같이 들러붙는 한궁의 매력. 건강하세요 어머님들. 따르릉 틀리면 X. 마지막 순서는 교통안전 OX 퀴즈. 맞습니다. 정답은 X. 노인의 날 10월 2일입니다. 아이고 아쉽네. 탑승만 탑승할 수 있다. 아니 여기는요 한 사람만 타요. 정답의 주인공은 나야 나. 계속해서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는데 지난 1회 할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틀리셨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지금 4번째 문제인데 거의 다 청년에 계십니다.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노인은 얼굴보다 마음에 더 많은 주름이 잇따라지만
이날만큼은 근심 걱정 마음의 주름 쫙 펴고 즐기시는 어르신들. 나 많으면 오도록 가고 청춘이 돌아왔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이 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동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막 기량을 막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청춘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나이는 깜빡하고. 세월의 풍파와 역경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시대의 산증인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노후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노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경남 실버 체육대 현장 잘 보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정말 유감없이 잘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또 경남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51만 7천여 명이라고 해요. 전체 도민의 15%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만큼 노인 복지에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독감 예방접종 기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만 12세 어린이에 한해서 11월 15일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한데요. 이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고요. 6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11월까지는 예방접종 다들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하게 예방접종 잘 챙기셔서요. 남은 2018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였습니다. 농촌에서는 찬바람 불기 전에 얼른 가을 수확을 하고 있고요. 제비는 강남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 가을 철새 기러기가 돌아오는 그런 시기죠. 그렇죠. 확실히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맞아요. 유리 씨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오늘도 창원 뉴스센터 연결해서 오늘 만나볼 이 MBC 경남 뉴스데스크 경남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철진 기자 오늘 절기 한로답게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문 기자가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짚어주시죠. 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MBC 경남이 경남도민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먼저 김경수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를 살펴봅니다. 다음은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최근 14 남북 정상회담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했었죠. 박 부지사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했고 북측은 경남의 역할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선거운동 때나 취임 직후 친인척이 운영하는 운수업체와 자신은 관계될 게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 시장이 취임식 당일까지 이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간 경남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복구 작업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올가을 국내 첫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주요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문 기자가 특별히 뽑은 포인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태풍 콩레이로 경남 지역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복구 작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진동면의 한 어촌 마을은 쓰레기가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굴착기가 동원되고 어민들도 힘을 보태지만 쓰레기는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550톤의 해양 쓰레기가 경남 지역 바다로 떠밀려 왔습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시군의 도비 1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어민들의 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에서도 양수기로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수확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태풍으로 물에 잠기면서 복구조차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태풍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경남에선 도로와 하천, 항만 등 시설물 52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농경지 천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복구를 빨리 마친 곳도 있지만 농작물의 경우 완전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방송될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한로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들판에선 주렁주렁 열린 고구마를 캐느라 바쁜데요. 잊지 못할 추억들도 꺼내봅니다. 옛날에는 발 엮어서 방에다 크게 해놔. 그렇게 해가지고서 샬내 먹어 그냥.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그러면 밥이 없어갖고 싸먹어서 이렇게 콧등이나 새끼들 옛날에는 못 껐어. 고구마 쪄서나 막 그러면 준 거요. 때때로 허기를 채워주던 추억의 고구마가 이젠 새로운 레시피로 재탄생됩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고구마의 계절. 미처 맛보지 못했던 고구마의 풍미를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고구마에 대한 옛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고구마 요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비슷한 듯 새로운 고구마 요리. 먼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고구마 크로켓부터 만들어 볼까요? 쪄낸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골고루 으깨서 준비합니다. 버터와 우유, 치즈, 오징어 먹물을 넣고 가열하는데요. 재료들이 뭉치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줍니다. 오징어 먹물 덕분에 노란 고구마가 검은 반죽이 됐죠. 여기에 채소와 해산물을 함께 넣으면 좋은데요. 식감이 느껴지는 브로콜리와 문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고구마 반죽과 버무린 뒤 한입 크기로 동그란 경단을 만듭니다. 고구마에 부족한 영양분을 오징어 먹물과 문어로 보충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고구마 경단을 밀가루와 달걀물을 묻히고 빵가루까지 골고루 뿌려 살짝 튀겨냅니다. 170도에서 노릇노릇하게 말이죠. 크로켓에 곁들일 무스는 마요네즈와 꿀, 고추냉이, 바질 페스토, 소금, 파마산 치즈 가루를 넣고 만드는데요. 잘 삭히도록 충분히 저은 뒤 접시에 한 스푼씩 담고 그 위에 크로켓을 올려주면 됩니다. 고구마의 노란색을 약간 검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오징어 먹물로서 색감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구마를 생각을 하면 약간 단맛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단맛과 오징어 먹물의 그 짠맛 그거를 이제 첨가를 해줌으로써 약간 바다의 풍미와 또 육지의 풍미가 합쳐져서 진짜 맛있는 요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고구마 전을 만들어 봅니다. 전의 부드러운 맛을 위해 찐 고구마를 으깨고 우유와 버터를 넣고 끓여서 걸쭉하게 졸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 생고구마를 얇게 자르고 채 썬 다음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바삭하게 전을 부치는데요. 이렇게 하면 색다른 반죽, 고구마 도우가 됩니다. 접시에 바삭한 고구마 도우를 담고 그 위에 걸쭉하게 절인 퓨레를 올린 뒤 구운 새우와 토마토를 토핑하면 이게 바로 고구마 퓨전! 전 하면은 가생이 부분의 바삭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운데 촉촉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성질을 고구마를 바삭하게 요리해주고 부드럽게 요리를 해줘서 그 두 가지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고구마를 토핑해서 만드는 흑임자 파스타입니다. 마늘과 양파를 튀기듯 볶은 다음 물을 조금 넣습니다. 크림과 흑임자를 넣고 갈아 만든 흑임자 크림인데요. 팬에 넉넉히 붓고 삶은 파스타도 함께 넣어서 끓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죠. 파스타에 크림이 배이도록 볶은 다음 버터와 파마산 치즈를 뿌리는데요. 접시에 흑임자 파스타를 담고 거칠게 으깬 고구마 샐러드를 올린 뒤 파마산 치즈 가루를 한 번 더 뿌리면 됩니다. 흑임자와 고구마의 이제 궁합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흑임자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걸 또 갈아주고 불에 또 크림이랑 좀 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어주고 고구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고구마를 으깨서 또 고구마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약간 흑임자와 둘의 그 극대화되는 그 고소한 그런 맛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늘 먹던 고구마가 새로운 레시피를 만나 확 바뀌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고구마 퓨전. 흑임자와 고구마 샐러드가 어울린 흑임자 파스타는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그만이죠. 고구마의 부족한 맛을 오징어 먹물과 문어로 챙긴 크로켓.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고구마는 대부분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고구마 하나 쪄 먹지. 이렇게 간식으로 즐겼는데 메인 요리로도 손색이 없네요. 그 고구마를 이제 주제로 하는 식당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뭐 감자를 가지고 메인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있어도 고구마를 가지고는 메인을 안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런 단맛과 이런 거를 잘 조화시키면 충분히 이렇게 메인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 요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도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바삭하고 게다가 든든하기까지 한 고구마 요리로 올가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고구마의 계절. 따뜻하면서도 소박한 정이 느껴지는 고구마로 때로는 바삭하게 때로는 감칠맛 나게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네, 고구마는 뭐 찌거나 굽거나 튀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저렇게 뭐 문어 크로켓, 파스타로도 먹을 수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그렇죠. 네. 이 고구마는 이제 예전에는 이 배고픔을 달래주던 구황작물이었는데 지금은 성인병 예방도 되고 또 그렇죠. 다이어트 효과까지 맞아요. 정말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에선 통영 욕지도 고구마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이 깨끗한 해풍에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맛 네. 자체가 정말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제철 맞은 고구마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드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2030번님, 오늘은 가족들이 다들 저녁 먹고 온다고 해서 저도 혼자 왕돈가스 먹고 왔습니다. 배도 왕부르네요 하셨어요. 다 드셨나 봐요, 저 많은 걸. 얼마나 크면은 그릇에 꽉 찼습니다. 네. 그렇죠. 맛있는 사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음식 사진은요. 507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만난 회초밥을 만들어서 우리 막내 아들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길 와. 두 아들 사랑해 하셨습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아드님 부럽습니다. 아유, 참 회초밥이면 뭐 참 영양가도 그쵸. 높고 참 정성이 가득한 음식 사진 고맙습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네. 순서는요. 경남의 대나무 숲입니다. 소수 의견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창녕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좀 하는 업무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장애인분들이 입소를 하시게 되면 입소 초기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에 맞는 이제 1:1 개별화 서비스를 계획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거주인분들 상담이라든지 보호자 상담, 그리고 자원봉사자 개발 연계, 후원자 개발 연계, 그리고 또 안에 계시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랑 종사자분들 인권교육 관련해서도 이렇게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 네, 얘기 못한 것 중에도 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힘들죠. 뭐 놀 거 다 놀면서 사실 일을 하기에는 좀 많이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연차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쉬는 날을 당연히 찾아서 쉬기는 하지만 쉬면서도 마음이 사실은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쉬면은 다른 선생님이 그만큼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마음 놓고 쉬기는 쉽지는 않고요.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한데 2교대, 3교대 돌리면서 선생님들 휴게, 그러니까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이 잘 없는 시설들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 나가려고 근무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근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좀 녹록지는 않아요. 현실하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제가 그때 복지관에 일을 할 때 그때 월급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5, 6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는 이제 더 하셨거든요. 예, 월급 자체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업무량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받아가는 월급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권에만 해도 지금 한 30개 정도 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저희 구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민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이제 준수를 해서 월급을 받는 거는 아마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는 업무는 저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겠죠. 일 자체가. 근데 이제 월급은 이제 적으니까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이번 주는 사회복지사인 최혜진 씨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상담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분들 업무량이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올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이 됐잖아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1년간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 7월부터는요. 주 52시간이 정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요. 4시간을 일하고 30분씩 휴식 시간을 갖는다고 네. 했죠. 예. 그런데 현장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 사고에 대비해서 장애인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네. 또 휴식 시간을 근무로 치지 않기 때문에 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 제도 정착이 잘 되려면 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그게 상당히 녹록지가 그렇죠. 않아요. 예, 게다가 지역마다 편차도 뭐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편차까지 심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김경수 도지사가 지방선거 당시에 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지원금을 통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 유적을 발굴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원더풀 경남, 이번 주는 진주시입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이 풀어낸 물줄기로 이루어진 맵시 고운 진주 남강. 그 푸른 남강가 우뚝 솟은 누대 하나, 바로 진주 촉성루입니다. 하필 높은 벼랑 위에 올라앉은 촉성루. 그래서 그 풍채 더욱 당당합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 처음 건립된 이후 8차례나 고쳐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란만장한 역사를 품고 있는 것이지요. 전시에는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로, 평시에는 과거 시험장으로도 쓰인 촉성루. 한때 국보로 지정되었으나 6.25 때 불타는 바람에 국보 자격을 잃은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런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2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층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방이 열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맑은 바람과 달빛이 아무 걸림이 없이 들어들 수 있는 구조.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 아름다운 풍광을 둘러놓고 보면서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배우고 또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나와 자연이 하나 되는 경기를 추구하면서 지어진 집이거든요. 진주 남강 촉성루. 어디 풍광뿐이겠습니까? 묵향 그윽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장대. 이 현판은 진주의 명필 은초 정명수 선생의 글씨입니다.
영남 제1형승. 이 현판은 예서체의 대가 청담 오재봉의 글씨입니다. 더하여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 누각에 올라 감흥을 남겼는데요. 포은 정몽주,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 등도 촉성로에 올랐습니다. 늘 촉성로와 함께 불리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촉성로 아래 남강 안의 바위 하나, 진주의 역사에 정신을 더한 의암입니다. 옛날에는 그 바위 이름을 초암이라고 했습니다. 팔을 초자라 해가지고 아주 위험하다 이런 뜻으로 초암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냥 위험하다고 해서 위암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농계가 거기에서 외장을 껴안고 강물에 함께 순국함으로써 그 뒤로는 그 바위도 의롭다 해서 의암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2차례 전투가 벌어졌던 진주성. 임진년 첫 싸움은 진주대첩을 이루었으나 다음 해 계사년 패전에서는 7만 민관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계사년 패전 때 논계는 외장들의 승전연에 참가했죠. 그리고는 외장을 의암으로 유인, 함께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락지 낀 손, 끝내 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남강가 높은 벼랑 위에서 진주성을 이끌고 있는 촉성루. 명실상부 진주의 대표 얼굴이자 그 정신의 상징입니다. 네, 진주하면 촉성루, 촉성루 하면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진주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네, 촉성루. 오늘 만나보신 촉성루는요, 고려시대 고종 때 세워졌습니다. 정확하게는 1241년인데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총 8번의 이 중건과 포수 작업을 거쳤는데 여러분들 777년이나 된 정말 대단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밑에 돌기둥, 네. 돌기둥은 창원 촉석산에서 가져왔고요. 네. 목재는 강원도 오대산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촉성루를 중심으로 요즘에 남강 유등축제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이 등들이 날아가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별탈 없이, 별 피해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 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오는 14일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거든요. 네. 많이 방문해 보시고요. 방문하신 김에 이 논계 바위로 알려진 의암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남이 대. 잘 지내셨죠? 네네네. 아,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옷이 어울리는 계절이 왔어요. 아, 그래. 아직까지는 저는 여름으로 보기 때문에. 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좀 더 지나야. 아,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네. 지금도 벌써 오리털 이불. 벌써요? 진짜 너무 추워요. 늘 추워. 사실 온도차가 다르면 되게 힘들거든요. 신랑하고 같이 앉아요. 각박 쓴 지 오래됐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너 남미태. 자, 오늘의 주제 손자 봐줘야 할까요? 아우 사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쁜 손주가 얼마 전에 돌이 되었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말 기뻤지요.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도 고맙고요. 땡큐. 그런데 돌잔치 며칠 후 아들 내외가 말하기를 엄마 애 좀 봐주세요. 국민 여러분, 공석 경보를 발령합니다. 아무래도 둘이 맞벌이 해야 할 것 같고 아직 어린이집 보내기엔 너무 일러서 우리한테 도움을 청한 것인데 저런. 아내는 덜 커. 잠깐만요. 아버지가 보낸 거네. 할아버지시네요. 아이고야. 이제 바꾸는 거죠? 예. 저는 걱정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할아버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올드하신데 아버님. 예. 집사람이 무릎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이고. 또 애 봐준 공은 없다는 말도 친구들한테 숱하게 들은 터라 계모임 좀 하셨네요. 네, 또 아내의 모든 신경이 손주한테 향할 텐데
여기서 밑줄 들어갑니다. 뭔가죠? 내 밥은 누가 챙겨줍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이제 좀 노를 즐기나 했더니 아들의 부탁이 발목을 잡습니다. 일단은 발목을 잡았다는 표현 자체가 아버님은 어머님이 봐주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내 밥과 함께 연결되는 거니까. 이제 좀 노후를 즐기나 했더니에서 저는 의문을 표합니다. 과연 아버님이 어머님과 계속 즐겨오셨을까요? 밖으로 돌진 않으셨을까요? 돌았다고 봐지는 경향이 높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좀 같이 좀 하려고 했는데 젊을 때는 일찍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도 이제 안 하더만. 발목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아, 요거 아버님 표현이 네. 아주 완화적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척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고 있으신 분이죠. 야, 댓글 보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 고민 핵심은 내 밥인가요?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정확하게 짚은 분이 있으시네요. 예. 살림에 도움이 되려고 맞벌이 하겠다는데 부모가 도와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건 자식들 마음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요. 전담해서 봐주다 보면 정작 내가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맞다. 어떤 날은 토요일, 일요일도 뺏기고요. 뭐 체육대회니 뭐니 한다고 그렇죠, 나오라 그렇죠. 한다고. 이러니까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맡겨보신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희는 솔직히 누가 봐주시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우리 처남댁 아이하고 우리 아이가 10개월 차인데 그 집에 먼저 낳겠죠? 예. 그 애를 봐주러 장모님 올라가셨습니다. 뺏겼네. 엄마를 뺏겼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 10개월만 빨리 낳았어도.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저희 아이를 예. 전담해서 봐주고 그래요. 얼마나 됐죠 지금 맡기신 지가? 5살이니까 5년. 제가 조리원에서 테이프 떼자마자 나와서 일했거든요. 놓자마자 바로. 못했겠더라. 예. 네,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낳고 나서 알을 보는데 멸치배를 100번 타는 게 낫겠네요. 라고. 그 정도로 애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 볼래 밥 낼래 하면은 난 밥 내겠다. 진짜. 네. 그게 되더라고. 맡겼을 때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맡겼을 때 벌어지는 문제. 사위 입장으로는 좀 불편하지 않나요? 장모님 계속 와 계시면? 만약에 같이 계시는 상황 같으면 불편하긴 하죠. 아무리 챙겨준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벌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문제는 어머님이 애들만 봐주시면 괜찮은데 집안일도 온전히 어머니 몫이 된다는 거예요. 친정어머니들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많아요. 딸 집이니까 청소도 해야 되죠. 예. 또 애 갖고 있는 장난감 같은 게 다 이제 또 소독도 해야 되고 닦아야 되니까. 옛말에 그 딸 가진 엄마는 싱크대 앞에서 세월 보내고 아들 가진 엄마는 길에서 세월 보낸다 안 합니까? 집 해주고 돈 없어가지고. 아들이죠? 예. 나도 아들입니다. 예. 길에서 만납시다. 아이를 안거나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아이를 안고 있으면 체중이 앞으로 쏠려 허리가 앞으로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까? 이게 특히 이제 애 봐주는 이제 어머님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뭐 척추 협관증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고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시에 목 디스크가 오셨어요. 걔들을 이렇게 딱 업어주다가. 예. 근데 요즘 또 근데 놀라운 거는 육아도 배워야 되나 봐요. 손주 육아 수업이 아주 인기래요. 지자체마다 이게 좀 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와, 함안군에는 네. 내 손주 내 손으로 아예 명시를 해놨네요. 지 자식 지가 보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내 그렇습니다. 손주 내 손으로 돌보기? 네. 제목 자체가 너무 무섭네요. 사천시에는 조부모 육아교실. 왜냐면 이게 육아 방식 때문에 좀 싸움이 나니까. 예를 들면 엄마들이 키웠던 육아 방식이랑 그렇죠. 요즘에 어머님들이 또 애 키우는 방식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해야 되니까 그게 약간 좀 서로 맞지 않으면 그게 또 소리가 나고 한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모유 수유를 끝까지 해라. 아닙니다 어머니 요즘은 뭐 분유도 잘 나옵니다. 네. 내가 한번 씹어가 줘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진짜 이 얘기 나왔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애를 안 봐주려고 그러면 입에다 뭘 씹어가지고 넣어주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면 다시는 안 보낸답니다. 이게 있잖아요. 낳았는데 방법이 없을 때 이거 진짜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지하는 지하 키우는 게 맞는데 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도가 나오는데 필요한 조치긴 합니다. 네, 지자체마다 워낙 이게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뭐 부모 교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네. 근본 원인은 이게 이제 대체한 거잖아요. 근본 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지자체나 나라에서도 할매 아들 보이소. 네. 라는 걸 대놓고 권유한다는 건데 그 관절은 저희가 지켜주나 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몸 봐주니까 니들이 대신 봐주는데 지원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일명 할마 할빠법 이름 지기 주네요. 2017년에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 왜 이런 거 맨날 계류고? 그렇죠. 와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는가 몰라. 우리 아 키울 때 이게 돼야 될 건데, 그죠? 그래놓고 그러나 국회 계류중입니다. 집에 가밀한데 아줌마 애 좀 봐요 아줌마 이렇게 한다니까. 그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돈 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이거 참 그렇긴 해요. 이분들도 다 말해. 한 300명이 되죠? 이분들도 손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있죠. 해보시면 네. 바로 통과시킬 겁니다. 자기들 입장이 다르시니까. 자기들은 한번
아줌마 이거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아를 낳아야지 뭐 하고 있나 결혼을 했으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버님 저희 아이 봐주실 거예요. 이란다. 그러면서 애는 또 놓으라고 또. 봐주는 게 어떤 건지 공부를 알죠? 많이 하죠. 아버님들 이렇게 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잘하네. 케어가 아니고. 어이구 뛰네. 도 차이도 있더라고. 전라도 분들은 아예 그때 넘어잖아. 어머 어쩔까 우리 새끼 뭐 다쳤네 이랬는데 경상 일나라. 너선아 일나라. 일나라 탁.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봐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야들 그래 고생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더 있겠나. 부모님 입장에서 또 마음 약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드리느냐. 무임금형과 유임금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조부모 가운데 무임금형 비율이 61.4% 2015년 보건복지부 기준. 와, 이 날로 먹네. 이게 전형적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네. 월 평균 62만 2천 원. 하지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을 시 월 150에서 200만 원. 이게 월급 형태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다 드린다 봐야죠. 월급 한 명이 갖고 오는 거 다 준다 봐야죠. 이러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되네요. 한 번에 1 정도면 순수하게 나쁘게 하면 노동력 착취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도 시간당 3만 원꼴. 아, 그렇게 빨리 계산돼요? 3천 원꼴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시간당. 아, 시간당 3만 원 괜찮죠? 저도 하고 싶네요. 예, 볼만하죠. 저도 하고 싶네요. 예, 예. 시간당 3만 원이면 좀 3시간 정도를 그래야 되면 해볼 피스탈로지가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내게 오라. 시간당 3천 원. 예. 그러니까 하루에 3만 원꼴. 하루에 3만 원은 이게 계산해봐요. 아침에 되게 일찍 애를 맡길 거 아니에요. 9 to 6 근무면 아침 7시 반에는 어머님이 오셔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 엄마 갔다 왔다. 아, 밥을 못 먹었다. 아유, 내가 차려줄게. 그렇죠. 그 밥물도 오네. 아, 볼게. 예. 이러면 오영분 8시. 그렇죠. 택시 타고 가면 10시. 3만 원 중에 만 원 택시비 써보면 2만 원이라. 야, 그렇네요. 그러나 저는 아직 맡기고 있습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게 의미예요. 돈 문제가 나왔던 말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제 어머니께 월 평균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요 정도 드리고 대신에 카드를 이제 무한정으로 쓰시라 하고 신용카드를 이제 지급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무한정으로. 어차피 한도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뭐 명품 가방을 끌고 싶을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그거는. 말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간다 하면 어떡해요? 네. 간다면 여기 못 오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형제간이 저하고 이제 남매예요. 제가 애를 낳았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우리 애 봐주기로 했다, 오빠. 우리 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되면. 아버님들이 그럼 나는 애만 챙기냐? 그럼 나는 누가 봐주냐? 자꾸 나는 매운 거 먹고 싶은데 이유식 같은 거 먹으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죽물 때가 된다니까요. 저희 아버님도 늘 내 밥을 왜 애밥만 챙기노? 저희 어머니가 돌아서서 아이고 자라나는 거 먹이면 기분이 좋지. 아이고 내가 아버지 그 많이 먹였으면 됐다. 그럼 예를 들어 아들이 커서 키워달라고 했다. 우리 윤석이가요? 그렇죠. 뭐 길게 양육하지 않은 부분 같으면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자. 자 그렇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얼마를 받으시면 아이를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기준에요? 예. 월 베이비시터 정도는 150에서 200. 예, 예. 별도로 카드 쓰실 겁니까? 아니,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카드까지. 그렇죠. 매년 임금이 올라가나요? 아, 그것도 이제 아이 크는 데 따라서. 아니, 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봐줍니다. 아예. 저는 안 봐줄 겁니다. 아예. 저는 바빠요. 저는 제 꿈이 있어요. 그 당시에 되면 저는 노래교실 할 거예요. 아,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놀교실 하는 게 낫겠습니다. 같이 하자. 무조건 달려갈 거야. 봐주기로 결정하신 지금 뭐 이번 달부터 봐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내가 봐주기로 했다. 이런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서 아이를 봐줘야 하느냐? 고민이 굉장히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일종의 합의서 같은 아. 계약서 같은 거는 작성할 필요가 있다. 2장짜리. 예, 뭐, 민원지 대고. 모날 모시에 뭐 어떻게 하겠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고 됐다 뭘 챙겨주노라고 얘기하지 얼마를 다오 이렇게는 안 하시고. 이제 아들이 이제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편지 쓰는 거죠. 아. 네가 매달 1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처럼 고맙게 받으마. 여지를 남겨두는 형태로 이제 계속 쓰는 거죠. 아 저는 그리고 봐줘야 되는 시기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월화수목 금요일은 무조건 퇴근, 네. 토요일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정해놔도 잘 안 지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하는 것까지 기준이 없어버리면 예. 정말 마음대로 맡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확한 건강검진 요거까지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해요. 이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건 뭐 있냐라는 식으로 해서 뭘 노린다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엄마들 약한 보상 마음이잖아요. 심리.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못 해줬으니까 너 새끼라도 잘해줄게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서로 알잖아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나쁜 말을 해가면서
부모를 이용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사투리로만 그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뭐라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 시어머니가 사투리 쓴다고 애가 들어오면 엄마 할머니랑 배끝에서 놀았어 뭐 이렇게 하면 배끝에가 뭐야 베란다지 뭐 이러면서 막 화내고 이러는데 그건 막혔을 때는 군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럼 어머니 아버님은 뭐 사투리 뭐 교육센터를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엄마가 그러니까지. 우리말 나들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자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내 부모가 내 밥을 30년 가까이 차렸는데 내 새끼 밥까지 차리면 60년 동안 우리 엄마 밥만 차려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전 아직도 아이를 예. 어머니께 중요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 엄마 사랑해요. 예. 언제까지 맡기십니까? 장가갈 때까지? 촉성군이. 우리 휴대폰도 2년 약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8개월 썼을 때는 뭐 다시 뭐 새 걸로 바꿔준다 이런 것처럼 18개월 이후에는 뭔가의 새로운 조치를 취하라 부모님께. 휴대폰 약정보다 부모님과의 약정을 더 소중히 여겨라. 맡기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봐주시는 부모님들도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도 모든 가정의 조부모님과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저희 남미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화를 위해서 남미텔. 네,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일을 하자니 아이가 마음에 걸리고 이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갈등이 아닌가 싶어요. 네,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자녀를 돌보는 일에 워킹맘이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32.5%, 친정 어머니께서 돌봐주시는 비율은 28.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또 친정 어머니께서 네. 육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요리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시니까 네. 정말 힘든 일이죠. 네, 아까 보니까 막 디스크 걸리신다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 직장 생활하고 육아를 함께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출산 자체를 미루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적 보육 시스템의 강화, 정말 국가나 지자체가 두 팔 걷어붙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667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함양입니다. 농사지은 여주로 장식을 하고요. 꽃으로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도 만들어봤어요 하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8119번님. 지금 퇴근에 채널 고정했습니다. 네. 멋지게 준비해놨습니다. 사랑해 여보 하셨어요. 예, 자 다음 사연은 5771번님. 간병인을 하고 있는 장윤정 씨입니다. 어르신이 사진 찍어달라더니 이 할배는 눕고 하시네요. 빵 터졌습니다. 아유, 네. 간병하는 게 힘든 일인데 너무 네. 즐겁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웃으시면 사진도 찍으시고. 네, 다음은요. 8243번님. 오늘부터 늦둥이 고등학생 시험 기간인데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돼지볶음, 떡갈비 볶음 먹고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네, 오늘 돼지고기 요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네. 계시네요. 자, 끝으로 신청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38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구산동에 사시는 장규희님입니다. 이제 나이 드셔서 어디 가시던지 할아버지 소리 들으시는 아버님입니다. 제 곁에 항상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요.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행복한 소식 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주식회사 모삿 FS에서 장군차 김치 세트를,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이용권을,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심산유곡,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교 과자점, 진주 실크 공동 브랜드 실키앗에서 상품권을, 제주공항 5분 거리 수영장 있는 호텔 시리우스 제주에서 숙박권을 드립니다.